자, 여러분, 오늘은 그 2단원 함수의 연속 부분 그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교과서는 32쪽부터 보면 되고, 교과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함수의 연속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어떤 fx가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일단은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었냐면, 그 A라는 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했고, 이제 이게 좌극한을 표현하는 기호였고, 이게 우극한을 표현하는 기호였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만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또 뭐도 만족했어야 되냐면, fx가 x는 a에서 정의가 돼 있어야 돼. 그게 무슨 그걸 다시 말하면 FA가 이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얘네 둘이 다 똑같아야지만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렇게 기억할게요. 좌, 우, 함, 이 모두 똑같아야 된다. 자, 여기서 함은 함수값을 뜻해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지만 정의되고 같아야지만 우리가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라고 말할 거고, 이제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요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32쪽에 문제 1번인데, 자, 일단 1번 요 함수에 대해서 F0이 존재하는지 보라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미 다 배워서 알겠지만 다항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사실 연속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제 확인해보는 문제는 그냥 함수가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서 과연 연속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F0, 함수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 함수값은 실제로 2죠.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를 물어봤어요. 극한값? x가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 존재하죠. 이거는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냐면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1차 함수, 이렇게 생긴 1차 함수인데 우리가 지금 요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극한값 존재하죠. 이것도 몇으로 존재하냐면 2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냐? 그래서 얘도 2, 얘도 2, 그래서 얘 똑같다. 그래서 사실 얘는 이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 X축, Y축. 얘가 2차 함수인데 0이 아닐 때만 이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래. 그래서 0일 때는 구멍 뚫어주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0일 때는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러면 F0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 F0이 아까 1이라며. 그래서 1로 존재한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X가 0일 때에 이렇게 양쪽에서 오는 값을 보면은 존재한다. 몇으로 존재하느냐? 지금 0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물어보는 거.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다. 다르다. 근데 이게 다르면 우리가 이제 불연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 함수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33쪽에 있는데요.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시오. 여기서는 이제 구간을 배운 다음에 나온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구간들 배웠어요? 우리가 열린 구간, 예를 들어서 얘들아 x가 a일 때랑 x가 b일 때로 선생님이 이거 표현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기호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열린 구간은 a, b 이렇게 표현했었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어떻게 불렀죠?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 둘 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였냐면 A는 포함하지 않고 B는 포함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뭐였어요?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 얘는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면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유리함수고 1, 4분면이랑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모가 0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 즉 정의역에서 x가 0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모든 실수 다 되는데 0만 빼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원래 무한대까지라고 하고 싶은데 0을 빼야 되니까 0까지 오긴 오는데 0을 뺄 거야. 그리고 다시 0을 포함하지 않고 다시 무한대까지 갈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간이라는 건 집합의 개념이랑 비슷한 게 두 개, 이거 또는 이거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둘 사이에 이제 합집합 기호를 표현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무리함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예요. 다 그릴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이어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값 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 정의되지 않아. 즉, 정의역은 마이너스 3부터 이제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니까 닫힌 구간. 여기는 닫아주고 마이너스 3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린 기호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2번 답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3번은 34쪽에 있는데요. 3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전까지는 이제 함수 어떤 점에서의 연속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구간으로 이제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연속을 구간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그냥 눈에 보이죠. 얘도 유리함수인데 지금 점근선이 어디 있어요? x가 1일 때가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얘 여기에선 그려지지 않고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다. 자, 그러면 1만 아니면 x가 1만 아니면 모두 다 잘 정의되고 연속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연속인 구간은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연속이다. 근데 1은 들어가면 안 돼. 포함시켜주지 않고 이거랑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그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1 포함하지 않은 채로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요번에는 그 합집합으로 표현 안 하고 요 구간 이거랑 이거다 이거 둘 다 연속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또 무리함수 나왔죠? 이번에 무리함수인데 이번에는 x가 2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방향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죠. 여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2는 포함해주고 그러면 정의되는 부분에서 지금 모두 다 연속인 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의된 부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 근데 2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다. 여기서 연속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34쪽에 문제 4번도 볼게요. 문제 4번은 자 지금 x가 3이 아닐 때랑 x가 3일 때 따로따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정의는 따로따로 됐는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래. 그러면 이제 요 x가 3일 때 함수랑 b일 때랑 그러니까 얘는 하나로 그려질 텐데 3만 빼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b로 이제 따로 그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아, 3일 때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연결이 되게 연속이 되게 그 부분을 잘 메꿔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일 때 극한값과 함수값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좌, 우, 함을 다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좌극한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함수는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x가 3일 때 자, 극한은 3으로 다가갈 때 x가 3으로 다가가지만 절대 3에는 도달하지 않죠. 그래서 3이 아닌 함수를 써야 돼요. 3이 아닐 때 이 함수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여기다 쓰는 거죠.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자, 이게 극한값이고 얘랑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함수값 b랑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생긴 극한 값이 b가 돼야 돼. 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 그런데 잘 보면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x가 3으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위에 있는 애가 분자가 x가 3으로 갈 때 또 0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이거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에 있는 애를 3으로 보냈을 때 얘가 꼭
0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어.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돼요? 9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되고, 3a는 12가 되고, a는 4가 되겠다. 그러면 a4를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리고 분모에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가 위에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3, x-1 이렇게 되는데 x-3 약분되고 3일 때 그러면 극한값이 2다.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B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B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4, B는 2가 됐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36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1번을 이제 풀어볼게요. 요 앞에서 이제 배운 내용은 뭐냐면 연속함수의 성질이에요. 연속함수의 성질은 뭐예요? 어떤 연속인 두 함수 f랑 g가 있었을 때 얘네들을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모두 다 연속이다. 이거는 언제만 성립한다고요? 얘네 둘이 각각 연속일 경우에 이렇게 가정됐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성질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요 나누기가 중요했었죠? 왜냐면 우리가 나눴을 때, 어떤 두 함수를 나눴을 때, 뭐 숫자를 나눴을 때도 그렇지만 분모는 항상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해주면 나머지 다 연속이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fx, 자 얘들아 얘 1차 함수, 다항함수예요?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겠죠. x제곱 마이너스 1도 다항함수, 연속이에요. 연속인 거 이미 확인됐고 각각이 연속이면 더한 거 당연히 연속이다. 그래서 그냥 연속이다 이렇게 해줘도 돼요. 왜? 뭐에 의해서?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연속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은 자, 두 개가 연속인 거 확인됐는데 얘네 둘을 나눴어. 연속인 애들을 나눴어. 근데 나눴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모가 0인 거는 빼줘야 된다. 0인 그 범위는 빼줘야 나머지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속이다. 사실은 1번도 그냥 연속이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연속은 연속인데 gx가 0인 부분은 빼야 된다. 이것만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식으로 실제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안 된다. 요 부분 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려면 x는 뭐가 아니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는 1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인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쪽 37쪽 볼게요. 그 다음 쪽에는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이 앞에서 뭐 배운 거냐면요. 최대 최소 정리 배우고 와서 지금 나온 문제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최대 최소 정리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최대 최소 정리 이거 얘들아 그 가정과 결론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래서 어떤 fx가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떤 함수 fx가 있어. 근데 이 fx가 닫힌 구간, 꼭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자, 가정할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 딱 하나. 조건 딱 요거 하나만 있으면 자, 그러면 바로 결론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이 뭐다? fx는 그 구간에서 당연히 그 구간이겠죠. 거기만 보기로 했으니까 fx는 그 구간에서 최대값과 자, 얘들아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갖는다는 거야. 둘 다 갖는다. 자, 이거를 둘 다라고 써주지 않는 그 교과서 정리나 뭐 문제집 많은데 둘 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거는 사실 연속이 아니어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연속이기만 하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둘 다 갖는다가 최대 최소 정리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잘 기억한 채로 우리가 37쪽의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사실 그래프만 그리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이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지점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3.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꼭지점이 지금 1,3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1,3 이렇게 해놓고 아래로 블록이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에서 요 범위만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뭐 이쯤 하고 2까지 잘라서 우리가 이만큼만 그래프를 잘라서 볼 건데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당연히 둘 다 존재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하고 그 전체에서 연속하니까 이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이죠. 연속이기만 하면 최대값이랑 최소값 둘 다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둘 다 가지는 거고 그럼 그때 최대값 여기가 바로 최대죠. 그리고 어디가 최소예요? 여기가 최소? 아니에요. 어디가 최소? 여기가 최소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이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y값 물어보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y값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f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원래 함수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7 나오고 그 다음에 f1을 구해야 되는데 f1은 3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도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는 유리함수고 지금 점근선 어디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일 때, x가 0일 때부터 x가 3일 때까지 잘라줘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만 볼 거냐면 요만큼만 볼게요. 요만큼. 붉은 선 이만큼만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최대값이 언제예요? 여기가 y값이 제일 클 때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최소는 x가 3일 때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0일 때의 최대값 y값 구해주면 4고 x가 3일 때 값을 구해주면 4분의 4니까 1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39쪽 3번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는 이전에는 이제 뭘 배우고 이 문제가 나온 거냐면 이제 사이값 정리가 나온 거야. 사이값 정리. 자, 그러면 우리 또 사이값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도 아까 최대 최소 정리처럼 그 조건 꼭 만족해야 되는 조건과 결론이 뭔지 이걸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사이값 정리는요. 힌트를 좀 주자면 조건이 2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조건부터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fx가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닫힌 구간 a, b 이거 꼭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얘들아 열린 구간이면 이거 만족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뜨리면 만족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닫힌 구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지금 조건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러니까 또 연속이기도 해야 돼. 사실 이거는 최대 최소 정리랑 똑같죠? 그래서 일단 똑같은 정리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얘는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어떤 조건이에요? fa A를 넣었을 때 값이랑 B를 넣었을 때 값이랑 같은 게 아니라 달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들어갈 건데 이 상황을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 x가 a인 부분부터 x가 b인 부분까지 이렇게 연속인 함수가 있었다. 그런데 a일 때 함수값과 b일 때 함수값이 만약에 다르면 지금 선생님 다르게 그려놨죠? 임의로 다르게 그린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숫자 하나가 등장해야 되냐면 어떤 k라는 값 하나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 k라는 값은 자 봐봐요. 지금 여기가 FA라는 Y값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FB라는 Y값이잖아. 이 FA랑 FB 사이에 있는 어떤 값, 아무거나 임의에는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예요. 임의의 K가 하나 지금 등장해야 돼. 그래서 아무거나 FA랑 FB 사이에 임의의 K, 이거를 뭐 당연히 여기다가 써줘야 돼요. 이거 너무 기니까 요건 생략할게요. 이게 있을 때 임의의 K에 대해서 이 K에 대해서 이제 결론 가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어떤 C라는
값을 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이 k가 되는 이것인 c, x 값이죠. c는 x값. 이런 c가 어디에? 열린 구간 a, b에 어떻게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봐요. 어디예요? 이 그림에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여기 K랑 만나는 이 X값 요거랑 요거랑 요거 얘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C는 아니지만 요런 C가 X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K는 내가 임의의 K라고 했기 때문에 K를 여기다 그려버리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딱 하나 존재하죠. 근데 적어도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는 꼭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얘들아 이거는 문제에서 사실 잘 안 나와요. 이거를 조금 변형해서 문제에 나오죠. 이거를 조금 변형한 게 예전에는 이름도 붙여서 우리가 롤의 정리라고 배웠어요. 근데 롤의 정리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근데 그래도 이름은 빠졌지만 이 정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문제는 다 이걸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사실 뭐만 딱 바꿔주면 되냐면 딱 하나만 바꾸면 돼요. K를 요 임의의 K 있죠? 이 K가 롤의 정리에서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바꿔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냐면 바뀐 거는 K가 0인 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조건 두 개 만족해야지. 똑같이 만족하는데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연속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 FA랑 FB가 다르다 이거 써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냐면 어떤 함수가 있고 지금 여기가 A일 때고 여기가 B일 때라고 했을 때 지금 K를 0으로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Y값이 0일 때니까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A랑 FB가 이 Y가 0인 X축을 기준으로 다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면 된다. 누가? FA랑 FB가. 근데 FA가 지금처럼 꼭 음수일 필요 없고 바뀌어도 상관없죠. FA가 양수여도 되고 FB가 음수여도 돼.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부호만 다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FA랑 FB의 부호가 다르다. 다르면 이제 이게 조건이니까 다르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걸 다시 어떻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부호가 다르면 특징이 뭐예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플러스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 뭐냐면 둘이 곱했을 때 어떻게 된다. FA랑 FB를 곱했을 때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위에 있는 요 부호가 다르면이라는 표현보다 자, 이 조건과 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렇게 가요. 그랬을 때 결론이 뭐야?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지금 똑같아요. FC가 이번에 K가 0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0인 C가 어디에?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표현을 좀 다르게 쓸 수 있죠. 어떻게? 자, 얘들아, 우리가 fx가 0이면 얘는 함수로 볼 수도 있지만 뭐로 볼 수도 있냐면 어떤 식이 0이 된다. 어떤 다항식이 0이 된다. 방정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얘가 0이 되는 x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fx가 0인 이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이것의 실근 근이 어디에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가정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준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게 롤의 정리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뭐를 확인만 하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봐요. 풀어봐서 몇 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하냐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 그거를 보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린 뭐만 확인하면 된다. 이 조건들을 그 함수가 만족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 구간에서 연속인지 둘이 곱했을 때 더 중요한 거.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은지 즉 둘의 부호가 다른지 그것만 확인하면 이 결론에 만족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3번을 풀어보면 자 얘를 지금 방정식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떤 함수 fx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4차 함수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의 가짐을 보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사이값 정리를 변형한 이 롤의 정리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닫힌 구간 0,1에서 이 fx라는 것이 연속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그리고 이거 첫 번째 거 확인됐어요. 그럼 두 번째 거 F0이랑 F1을 부호를 조사했을 때 둘이 다른가? 이거를 확인하면 되는데 F0이 몇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다음에 F1은 몇이죠? 3이죠. 그래서 지금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곱했을 때 음수라고 표현해도 되고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9쪽에 있고 문제 4번 보면은 지금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얘네 둘의 부호가 같으면 얘가 실근을 갖지 않아 이랬어. 근데 잘 봐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a일 때고 여기가 b일 때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부호가 같대. 같다고 했으니까 둘 다 뭐 플러스 부호로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플러스 부호로 만들었어. 그러면 즉 x축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보면은 실근 같지 않네. 얘가 맞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래프가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여기가 a일 때고 여기가 b일 때야. a랑 b 둘 다 플러스로 놓고 얘네 둘만 플러스로 놓으면 되는 거니까 x축을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가 뭐야? 실근이잖아. 가질 수도 있네.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치만 가질 수도 있어. 그럼 이 말은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말이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고 해주고 거짓은 이유를 설명할 때 사실 발례를 하나만 들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례를 들어주는 건 너무 좀 대충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식하나 뭐 2차 함수든 뭐 이런 2차 함수, 1차 함수는 불가능하겠네요. 근데 뭐 2차 함수라든지 3차 함수라든지 이런 함수를 실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역량 기르기 볼게요. 문제는 좀 각자 읽어보고, 자,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지만 선생님이랑 고민을 좀 해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 상황을 세팅할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얘가 출발하잖아. 부산까지 가잖아.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요 거리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L이 거리니까 L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내가 함수를 설정을 할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내가 뭐를 함수로 설정할 거냐면 서울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렇게 해볼까요? 떨어진 거리. 그거를 함수 ft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t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t는요. 얘가 9시부터 3시까지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이 t의 범위는 오전 9시, 9시에서부터 3시니까 내가 이거를 15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시까지 이런 뭐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지금 9시일 때, 그러니까 여기를 9시일 때랑 여기가 15시일 때라고 기준을 세우고 이게 t축이고 그래서 내가 fx를 그린다면 9시일 때는 아직 서울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딱 출발할 시점이기 때문에 거리가 0인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위에 y축을 거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ft는 여기서 시작해서 15시일 때 부산에 도착해야 돼. 그러면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거리가 지금 L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L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뭐 이렇게
증가하겠죠. 서울로부터 거리가 계속 멀어지니까. 근데 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디테일은 잘 모르겠지만 속도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치만 어쨌든 뭐 이런 함수를 ft라고 설정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함수를 뭐를 설정할 거냐면 부산에서 서울 올 때를 설정할 거야. 근데 얘네들을 한 함수에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점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오지만 부산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하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똑같이 체크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G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제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부산에서도 9시에 출발했잖아. 그럼 9시에 부산에서 출발하면 근데 서울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L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9시에 이미 L이라는 지점에 있는 거야. 부산에서 올 때는. 근데 15시에 도착한다고 했잖아. 서울에 15시에 도착하니까 그럼 서울에 도착하니까 서울까지 거리는 0이 되겠죠. 서울이랑의 거리는.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거리가 이 GT라는 함수는 이제 계속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디테일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제 GT다.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 어쨌든 여기서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를 이제 데리고 왔을 때 결국에 뭘 뜻하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곳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 그 위치가 같은 곳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곳? 뭐 여기 뭐 여기라든지 이게 함수에 따라 다른 거니까 4개나 나오는 거예요. 그치만 내가 이 함수랑 이 함수를 선택했을 때 어쨌든 하나 각각의 함수를 하나씩 선택했을 때 적어도 하나는 만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뭐 이렇게 대충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증명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게 뭐예요? FT랑 GT.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똑같을 때 거리가 똑같은 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인 이제 T가 실제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지 이게 반드시 존재하는가? 이걸 만족하는 T가 하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 근데 앞에 있는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 HT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냥 한쪽으로 이항시킨 거야. 얘를 이항시켜서. 근데 이항시켰을 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려면 얘가 뭐가 되는? 얘가 0인 t가 이제 존재하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 방정식에 이 ht라는 방정식이 에 실근이 존재하느냐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고 그걸 확인하려면 앞에 롤에 정리해서 뭐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얘가 다항함수인 거, 그 연속인 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의 부호가 다른 거 확인하면 되죠. 양 끝의 범위에서. 그래서 얘는 다항함수일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이게 연속되잖아. 이게 거리가 어떻게 끊기겠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그쵸? 어디를 막 점프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속인 건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설명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H9랑 H15의 그 범위, 그 부호가 다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H9는 실제로 F9 빼기 G9예요. 그쵸? 근데 F9는 몇이었냐면 0이었고 G9는 아까 L이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L인데 얘는 L이 아까 항상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항상 음수가 되겠죠. H15는 F15 빼기 G15가 되는데 F15는 L이라 그랬고 G15는 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L이 돼서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